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에 이어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것으로 뜻을 모으자 정부는 국민들까지 이를 셈이냐며 교수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2,000명 증원안을 놓고 여전히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가운데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도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15일을 결단의 날로 삼았습니다. 소속 교수들의 의사를 물어 그날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고 제출 시기도 정하겠다는 겁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부산대, 울산대 등 비상대책위를 꾸린 19개의 의대 교수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정부는 즉각 명분 없는 집단 행동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고 병원 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교수들이 당장 의료 현장을 떠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을 모색한 자리에선 양측의 입장 차이만 다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삼았다던 논문의 저자는 오히려 증원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 그것을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럼 5년을 정부에서 얘기하셨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완화시켜서 10년 정도에 걸쳐서 목표수를 맞추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반면 정부는 의료계가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만 감싸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감하게 가느냐, 조금 단계적으로 가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나무라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나무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자를 등지고 나가 있는 전공의들을 나무라는 소리는 저는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하루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도 511명으로 폭증하면서 집단 유급 사태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학은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를 찾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팻말 시위에 나선 교수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의대생 단체에 대화를 요구한 시점은 오늘 오후 6시. 하지만 어떤 만남도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민주당이 선 서울 강북을 지역구 경선을 통과한 정봉주 전 의원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발목 지뢰를 밟는 사람에게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는 식이었는데 부상당한 장병들을 조롱한 거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 전 의원은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를 좀 공천한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막말 경계령을 내리면서 어기면 공천 취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지난 2017년 북한의 스키장 활용 방안을 두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DMZ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는 거예요.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니까. 2015년 북한군의 목함 지뢰에 우리 군 2명이 다친 사건을 조롱한 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 전 의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월 4일 정 전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국민을 벌레로 표현한 일까지 거론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섬뜩하고 천박한 정 후보의 막말과 욕설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 끔찍함입니다. 이런 막말꾼을 공천한 민주당의 책임은 너무 큽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주의하라며 위반할 경우 공천 취소를 포함해 긴급 징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노인 비하 발언 등으로 역풍을 맞은 적이 있는 데다 최근엔 당대표 본인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를 비하하는 이찍이란 말을 썼다가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하위 평가로 경선에서 30% 감점을 받은 현역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서 공천받았습니다. 광주 서구갑 경선에서도 송갑석 의원이 지면서 박광온, 윤영찬 등 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공개한 현역 의원들은 단 한 명도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두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입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지역구 17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비명계 의원들을 깎아내리는 이른바 수박 발언으로 당 징계를 받은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과 대표적 친문계인 전해철 의원의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이 광주 5.18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 후보의 사과가 진정성 있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는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은 더 이상 5.18을 농락하지 말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야당들은 국민 상식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밤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간 끝에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인 사과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눈높이 맞는 거 아니에요? 도 후보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한 게 큰 결정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성이 인정돼가지고 그 헌법 전문에 또 넣자고 인정해주고. 논란이 불거지고 이틀 만에 1차 사과로 언행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도 후보는 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저녁 회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과거 미숙한 생각을 깊이 반성하며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두 번째 사과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도 후보의 발언이 당 정강 정책에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2020년 이전이라는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 후보는 그 이후에도 5.18을 학살로 규정하는 건 허구적 신화에 가깝다는 기고문과 전두환 씨를 가리켜 평화적 방법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등 문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5월 단체는 국민의힘이 5.18을 농락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반발했고 대구 지역 시민단체도 공천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다. 공천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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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에선 일베 글을 공유하고 독재자 전두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공천장을 내주는 게 국민 눈높이냐. 도 후보는 시민이 아닌 당 지도부에 사과했을 뿐이라는 등의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도 후보는 5.18을 폄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본인의 유튜브와 두 차례의 사과문이 담긴 SNS 계정을 갑자기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요즘 과일과 채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수확을 앞둔 과일과 채소를 싹 쓸어가는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정성으로 키워서 이제 내다 팔려던 농민들은 허망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산의 한 대추 방울토마토 농장. 수확을 앞둔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연그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방울토마토 나무줄기에 열매가 듬성듬성 매달려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열매들은 대부분 설익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하지만 줄기는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 비닐하우스에서 나무 600여 그루에 있던 방울토마토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없어진 방울토마토는 150kg, 시가로 1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50개를 사다 놓고 쓰는데 어제 쉬어보니까 바구니가 33개밖에 없더라고요. 기대를 하고 있는지 참 허망하죠. 지난해 겨울 가까운 딸기 농장에서도 딸기 600kg가량을 도난당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시기에 농작물 절도가 반복되자 경찰이 절도 예방을 당부하는 현수막을 내걸 정도입니다. 그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놈들은 그냥 거저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따가니까 이게 마음이 안 좋고 그렇지. 경찰은 농작물 절도 사건의 경우 신고가 늦거나 CCTV가 드물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농산물 절도 같은 게 보통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신고되는 경우가 좀 없거든요. 한 몇 시간 늦게는 하루 정도 지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농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이나 무허가 건물을 속여 팔아서 거액을 챙기고 이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은 이들이 대거 적발이 됐습니다. 특히 개발 예정지의 땅을 미리 사두고 버티는 이른바 알박기 수법을 통해서 150배 이익을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농지. 바로 옆으로 철길이 나 있고 차가 진입할 수도 없는 맹지, 평범한 논밭입니다. 한 기획부동산 법인은 이곳을 사들인 뒤 투자 가치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냈습니다. 투자자들이 모이자 농지를 수백 분의 1로 쪼개 3배 비싼 값에 되팔았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투자 지식이 거의 없는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노후자금 소액 투자로 좋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기획부동산들이 또 세금을 제대로 신고 안 하고 바로바로 또 이렇게 그 사업을 이렇게 폐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로서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서울의 한 재개발 예정 지역에도 여지없이 투기 세력이 몰렸습니다. 한 외지인은 이곳에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뒤 4개월 만에 6배 비싸게 되팔았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알박기로 거액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내 땅 일부를 산 뒤 개발 시행사에 팔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는 시행사에게 웃돈을 받아내고도 양도소득세를 탈루했습니다. 이런 알박기 수법으로 땅을 산 값의 150배를 챙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행사가 사업 확정 전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과 알박기, 무허가 건물 매매 등으로 거액을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96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